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거래소는 이제 2100선 위쪽에서 조금 이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뭐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도주군 위주로 좀 활발한 순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주가 지금 명색이 확실한 주도주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변동성은 좀 지나치게 좀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화장품까지 시세를 좀 받아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종목 시세는 여전히 좀 활발하구나. 다만 이 시세가 변동성을 머금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좀 능숙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관련주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에 한미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장중에 거의 뭐 시총이 이제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까지 올랐다가요. 현재는 한 8조 원대 후반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지 않나라는 약간의 그런 그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단기간에 뭐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오늘 지금 사실 한미사이언스의 급등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다시피 6월 말에 변동성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완전히 끝은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은 거래량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2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평균 거래량 2배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라면은 한미사이언스가 변동성이 커진다라면은 전반적인 제약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변동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익을 좀 많이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일부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은 위쪽 10% 아래쪽 10% 이 정도 변동성이 아주 강하게 쉽게 나오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짧은 대응 정도로 좀 국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도주는 분명하지만 이제 좀 쉬어나갈 위치는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보겠습니다. 일단 메르스 확진자가 또 오늘 추가로 또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명이죠, 현재까지는요. 두 명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뭐 이제 2분기 실적 어닝 모멘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6월 달까지 뭐 나빴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모레 한 3% 올라 있는데요. 자, 어떤 대응이 유리하겠습니까? 일단 내수 기반 중국 쪽에 그 내수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르스로 인한 요커 데미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달에 면세점이나 하이마트나 이런데 이렇게 탐방 형태로 가봤을 때 완전히 확실하게 줄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커 관련 종목군들의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예상치를 좀 하회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화장품도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반응이 오히려 그 부분을 5월달 조정으로 일부 소화를 해버렸다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지느냐에 대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중국 유통망을 뚫어놓은 종목군들은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실적뿐이 아니라 당분간은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아직 유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화장품 쪽 요코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보다는 중국 쪽의 내수 서비스 쪽의 산업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국내에서 좀 받고 있는 종목들,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요, 유아용품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관련주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약과 헬스케어, 그리고 중국 소비는 어차피 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에 좀 잘못 전해드렸는데요. 확진자는 현재 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또 하나 보겠습니다. 상승 쪽에서 컴투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바닥권에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퍼밸류로 봤을 때 10배 정도의 낮은 구간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반등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의견을 잠깐 전해드리면 성장주는 고퍼여야 합니다. 절대로 저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을 반영하고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고 컴투스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다시 고퍼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반영해야 되는 거지 현재 이익을 반영한다라면은 강한 상승은 없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만 이 논리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주가 실적이 나오는데 성장에 대한 부재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숫자는 지키는데 과한 매도가 아닌가라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 패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대한 뭐 방어선은 제가 볼 때 한 12만 원 정도 형성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61선이나 121선 위치하고 있는 한 15만 원대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의 룸이 좀 열려 있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뭐 보유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승 쪽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OCI가 지금 우하향이었던 이제 200일선을 강하게 거래에 실리면서 좀 뚫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 급등세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도 뭐 어떻게 따라붙어도 좀 될 만한 종목일까요? 저는 이 OCI를 지금 뭐 오늘 따라붙는 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OCI에 오늘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 전체에서 낙폭과대주 혹은 산업재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에 있어서 어제 삼성중공업의 호재로 인한, 물론 둘 다 재료가 있다라는 건 조금은 좀 꺼림직하긴 합니다. 재료 모멘텀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응인지 아니면은 낙폭주 전반에 대한 어떤 쇼커버 시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인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한 1, 2주 이상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OCI까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을 뭐 PBR 5배수 정도 받는 종목, 0.5배 정도 받는 종목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이 성장해서 숫자, 즉 가격으로 성장해서 가치 쪽으로 확 돌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제약주가 한미사이언스가 위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변동성까지 같이 계산했을 때, 이후 흔들림이 나왔을 때 어느 쪽 타겟을 먼저 잡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낙폭주들도 이제 전반적인 매수 영역 쪽에 같이 놓고 좀 모니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뭐 중국 판매 쇼크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1%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뭐 글로비스도 많이 밀리고요. 현대 위아랑 모비스까지 같이 끌고 내려가는데요. 자, 자동차주의 현대차주 지금 13만 원에서는 크게 또 움직임은 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전략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낙폭주군들을 모니터를 하고 있고 아직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삼성중공업이나 오늘 OCI 같은 종목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글로비스처럼 저점 깨고 내려가는 종목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뭔가 완벽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는 종목이 반복적으로 좀 더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어차피 지금 낙폭주들은 장기 낙폭이기 때문에 V자형보다는 L자형 내지는 W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폭주들이 조금 더 매기가 강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자동차들 역시 낙폭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기대감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이제 2100선 위쪽에서는 약간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이격도가 한 105%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도 약간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약이나 바이오나 또 어제 좋았던 인터넷, 뭐 모바일 게임 쪽은 계속 시세 좀 내고 있는데요. 자, 남은 시간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주도주군 좀 지나친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온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금 약간 국내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약간 스마트머니들이 상당히 투기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강한 자금들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쪽에 배팅이 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당일 아주 큰 자금들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쫓아다니시거나 혹은 이쪽에 대한 연속적인 포지션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쫓아다닌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낙폭주는 아직까지는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좀 부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낙폭주 대형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은 여전히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매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옐런의 청문회도 있고요. 7월 말 FOMC도 있고 미국 변동성도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매수,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매수해서 하반기 수익률 게임 시작하는 시점은 아직은 좀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